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봄철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대전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박이나 부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대전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굉장히 길어요. 이름이. 예. 자, 아직 생소하다 하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네. 예. 어떤 곳인지부터 살짝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 대전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작년 6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전시의 지원을 받아 을지대학병원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대전 시민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강한 마음 함께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목표로 우리 포괄적인 정신보건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대전 시민의 정신 건강을 보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센터는 정신과 전문의를 비롯해서 정신보건 전문요원, 즉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3개의 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획홍보팀, 자살예방위기관리팀, 정신건강증진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즉 기획홍보팀은요, 우리 대전의 조사 사업을 통해서 정책의 제안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는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정신건강 상담을 받고 있고요. 또한 우리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홍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예방위기관리팀은요, 우리 24시간 1577-0199 위기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자살 고위험군이 있을 때 바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많은 예방 교육이 필요합니다. 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우리 을지대병원과 충남대 병원에 키오스크라는 무인 정신건강 시스템 그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진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진단을 예. 해서 자기가 우울이 있다든가 어떤 상담이 필요하면은 저희 상담 기관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네. 전화로 문의도 하시기도 하고 저희가 또 필요하면은 서비스를 다른 기관에 연계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번호가 1577에 0199인가요? 네, 예. 이게 전국 전화입니다. 예. 네, 복지부에서 운영한 전국 전화인데 저희 대전 분이 전화를 하시려면은 042-1577-0199로 하면은 어디든지 24시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앞에 국번을 달아야 되는군요. 네. 042-1577-0199. 예. 네. 자, 그 봄 우울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날씨도 좋고 네. 또 꽃 구경 가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왜 이 시기에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는다고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는 거죠? 네, 사실 꽃피는 봄날 우울증이 조금 아이러니하죠? 예. 네, 맞습니다. 봄철의 우울은 제일 위험합니다, 사실은요. 예. 일반적으로 봄이 되면은 우리 기온이 올라가면은 기분이 좋아져야 되죠. 그리고 네. 좋기도 합니다. 한데 일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 우울감을 느끼고요. 또는 또 이유 없이 괜히 불안하기도 하고 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봄철 우울증 또는 계절성 우울이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계절 탄다고 보면 네, 되는 걸까요? 네. 예, 우리 나른하다고 하죠.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기온의 변화가 오다 보니까 호르몬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다 보면은 감정이 이렇게 격해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더욱 우울증이 심해집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렇다면 실제로도 그런지가 궁금한데요. 이 실제로 센터에 봄이 되면 많이 찾아오시나요? 네, 물론입니다. 저희 요새 많은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에 대해서 1577-0199 전화를 하기도 하고요. 특히 또 온라인 상담을 많이 신청을 하시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성별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은요, 남성분보다는 여성분이 우울증의 상담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발생하는 우울증,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울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일반 우울은 뭐 누구나 다 뭐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사고가 뭐 지연되다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사고나 자살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잠을 잘 못 자긴 합니다. 네. 하지만 계절성 우울증은요, 잠이 많이 와요. 그래서 하루 종일 누워서 무기력하게 지낸다든지 아니면은 식욕이 또 왕성해져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 봄에 살이 찐다고 하죠.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살이 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가영 아나운서도 네. 참 많잖아요. 예. 그리고 식욕도 굉장히 왕성하거든요. 이거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도 가끔씩은 조금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네. 왠지 기분이 다운될 때도 있는데 네. 이렇게 단순히 우울감과 실제 이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는 우울증은 차이가 있죠. 네, 물론입니다. 저희가 이제 우울감하고 우울증하고 다릅니다. 우울감은 누구나 다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우울증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우울증은요, 우리가 대개는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은 우리 몸에 적응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감정이 격해지기도 합니다. 예. 저 그림에서도 보듯이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기면 우울한 감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정상적으로 올라오는데 우리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이 우울한 기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우울증 어떻게 보면은 가볍게 넘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게 또 심해지면은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자살까지 예. 또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이게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우리 우울이 정상 반응은 아닙니다. 뇌의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요, 대개 이제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을 사고에 생각이 든다든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특히 자살이 가장 위험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우울증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꼭 주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아까 그 042-1577-0199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위에도요, 5개 대전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각 보건소 안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지속적인 상담을 받기도 하고요. 특히 뭐 정신치료라든가 재활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마음이 불편하거나 정신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이용을 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근데 내 스스로가 나 뭐 이렇게 우울증이야. 이렇게 정신질환을 좀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곳에 혼자 이렇게 가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혼자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잖아요. 혼자 스스로 감정 표현을 잘 못해요. 예. 나 우울해.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도 나 우울해 이런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 네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심해질 때까지 혼자 참고 있다 보니까 예. 자살을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혼자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문턱을 넘는다는 게 또 이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예,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울증이 치료를 하면은 잘 낫는 병입니다. 초기에. 그렇지만은 우리 보통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울증이 있다든지 하면은 치료를 받는 시기를 늦추기 때문에 치료 시기가 늦어져서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주변에 가족이라든지 주변에 지인들이 우리 정신질환자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말을 잘 들어주시고 네네. 근데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혼자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 사고까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혼자 두시지 마시고요. 같이 옆에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치료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거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뇌의 병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정신과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네. 치료를 받으시는 게 예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이라는 게 현대인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그럼요. 그런 질환 아니겠어요? 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네. 노력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네, 저희가 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네. 하지만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방법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또는 예방하다 보면은 정신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네,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기본입니다. 잘 먹고 잘 자야 됩니다. 네. 네, 먹을 때는 소식으로 천천히 먹고요. 또 영양분이 많은 걸 잘 드시고요. 잠도 충분히 주무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7시간, 8시간 정도 충분히 자고 나면은 훨씬 마음도 편안해지고요. 특히 그 계절성 우울증, 아까도 봄철의 우울증 말씀드렸는데요. 햇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햇볕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세로토닌이라는 행복한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하루에 뭐 아침 저녁으로 햇볕을 쬐준다든지 아니면 실내에서는 가벼운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호흡법이라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해서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끝으로 시민분들에게 당부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아까도 얘기했듯이 5개의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예, 우리 정신질환자를 예방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특히 저희가 조사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대전에 맞는 특히 우울에 또는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대표